반갑습니다. 일본 사회인 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일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목적 전달 의식이 너무 강해서 인간관계에 실패했던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바로 이전의 직장에 이직을 해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 직장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사원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이제 같은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직급의 차이는 없었지만 이제 제가 더 늦게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이 여성분보다는 이제 제가 회사 일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업 경험 자체는 제가 이 여성분보다 많았어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6개월 전에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인재 컨설턴트 업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회사마다 이제 업계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회사마다의 그 영업을 하는 방식이 다를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또 다른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성분에게 그 법인 영업 동행을 좀 여러 번 부탁을 했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새로운 직장에 이직해서 갔으면 이제 그 회사만의 그 영업 방식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기 전에 그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고객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고객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원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뭐 이게 당연한 거니까 뭐 알았다고 와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여성분이라고 하니까 회사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그냥 가명으로 스즈키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동행을 서너 번 갔었어요. 스즈키상하고 고객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점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스즈키상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은 이렇게 보완하는 게 더 나은 영업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저희 이제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이 외에 또 하나가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영업하는 것 이외로 그 회사의 부장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맡고 있던 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업 시스템, 뭐 회사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이제 영업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장이 이제 승인을 하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 쓰게 될 수 있긴 했는데 실제로 그 시스템을 이용할 때 그 실무 담당자가 필요하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이 시스템에 각자의 그 여태까지의 영업 데이터를 이제 이관해서 기록해 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회사 내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맡게 됐어요. 제가 시스템 도입 실무 담당자니까 이 곁에 일하는데 옆에 가서 그 데이터 자체를 이관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니까 이 수직기 상은 뭐 별로 얼굴에 뭐 싫다는 기색도 없고 네 알겠어요. 뭐 그렇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영업 동행을 할 때랑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이 수직기 상한테 그 부탁을 할 때도 아무런 그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좀 마음에 안 내키면 싫은 기색이 얼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뭐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장이 저한테 1대1 면담을 신청해서 저를 일하고 있는 저를 불렀어요. 회사 내에서는 좀 말하기 그런지 저한테 이제 회사 밖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뭐 칭찬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건 좀 아니고 그 제가 뭐 잘못한 건지 좀 생각해봤는데 딱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하고 저하고 딱 커피숍에서 둘이서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저한테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하시는데 문상 스즈키상님 돈 나으시다. 뭔가 좀 심각한 얼굴이길래 저는 이제 사실 그대로의 여태까지 있던 일들을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스즈키상이 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줬대요. 제가 스즈키상한테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미안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스즈키상한테 있어서는 그게 좀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즈키상이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내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부장한테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 제가 회사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쿠션 코토바 그 일본어로 쿠션 말이라고 하는 그거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사 전달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약간 그 말 앞에 쿠션을 놓는다. 그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 어휘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안 한 상태로 그 목적 전달 자체를 중시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스즈키 상이 그런 이제 마음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결정되었으니까 그 데이터 이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 정말 바쁘신 와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그 기록을 이 데이터 안으로 이관을 좀 시켜주시겠어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목적을 전달하기 전에 이 완충제를 하는 이 어휘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휘군들을 일본에서 일할 때는 자유자재로 그 상황에 맞게 엄청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같이 영업 동행을 갔다 온 다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러이러한 점이 좀 개선했으면 더 이제 나은 영업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 회사의 경험이 적은 저로서는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라는 말을 이제 앞에 붙이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 쿠션 코토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정말 종류가 많고 회사 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언어의 그 스트레스 내성, 언어의 스트레스 내성이 매우 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그 엄청 민감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 사람의 경우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목적 의식이 강하고 자기가 이제 상대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말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자기의 목적 의식을 가진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전달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언어를 받아들일 그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이 목적 의식이 강한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약간 언어로 공격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 목적주의가 발달해서 그 목적 그대로의 말을 전달하는 편이고,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이 좀 약한 나라에서는 그 목적을 전달하는 것 바로 앞에 그 관계주의를 중시하는 말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일할 때 이 관계주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관계주의가 한국에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관계주의랑 일본에서 생각하는 관계주의가 좀 이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관계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피소드에서 저는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회사라는 게 모두의 뜻을 모아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면 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제 말을 곰곰이 듣고 이 일본인 부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해서 말을 약하게 해야 된다. 말을 세게 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뭐 부장님이니까 저보다 이제 직급이 높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크게 뭐 그 수직기상한테 욕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뭐 센 말을 했다는 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꼭 욕이 아니더라도 이제 말의 강도라는 게 이제 일본인들은 엄청 이제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한국보다 그 말의 강도의 그라데이션이 좀 다양해요. 일본이 정말 다양해. 그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저는 반성을 했죠.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국 분들 중에 저처럼 일본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관계주의랑 언어의 스트레스 내성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실걸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한국 분들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걸 이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일본 생활 좋지 않다, 안 오는 게 좋다, 뭐 그런 그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현재 일본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 좀 더 그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지금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나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